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한국은 한국대로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거고 사실은 북한도 역시 북한대로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과연 반미 국가일까? 누구보다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아까 쭉 설명해 주신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의 미중 관계를 보면 중국이 그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네. 드니까 결국 이 동북아 국제 정세 역시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남북한 전체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까지 미소 때처럼 편이 완전히 갈려서 셋업 완전히 이렇게 기존에 정착된 질서가 아니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북한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한의 선택지를 얘기했는데 북한의 선택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만약 미중이 사이가 나빠지면 그리고 남북한이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중국을 붙잡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북한 쪽에서는 바람직하냐는 것은 북한 내부에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중국한테 의존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예. 남한인데 예. 이왕이면 오히려 미국과 한국하고 친해지면서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예. 북한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이 아니고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오히려 미국한테 시기별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해 줄게 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정말 북한의 외교에 대한 고민을 보면 정말 반미 국가일까? 이런 의문을 네, 들게 한 맞습니다. 적이 꽤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017년, 2018년 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2017년이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2018년에 들어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했고 남쪽에서 그래서 이제 특사가 올라갔더니 그 특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확 이렇게 국면이 바뀌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얻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독재 국가이고 북한이 중간 1인 독재 국가고 중간에 많은 경우 약속을 어긴 경우가 있지만 북한 나름의 체제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적인 대체적인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라도. 예. 그리고 실제로 대외 정책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북한의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지 핵을 개발해가지고 남한을 일부 강경파나 극우 세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굉장히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약 40배에서 60배 정도 잘 삽니다. 예. 우리의 국방비로 쓰는 돈이 북한 전체 소득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1위라는 국가를 동맹국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보기에 북한한테 어떤 의미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움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북한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체제가 그야말로 위기죠. 90년대 사실상 북한이 우리가 그 북방 정책 기억나시죠?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 중간에 우리가 마음이 싹 변한 거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친해지고 그렇죠. 북한은 일본이나 미국하고 친해지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보니까 북한은 계속 막 식량난으로 굶어 죽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계속 동구권에서 붕괴가 되니까 그냥 조금만 더 밀면 북한이 붕괴되고 우리도 동서독처럼 하겠다는 우리의 욕심이 사실상 북한을 더 막고 사실 더 밀어붙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어쨌든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핵도 개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이 압니다. 김정은도 아는 게 이대로 살면 살기는 살겠지만 핵을 갖고 남한에게 위협하고 인질 삼으면 그러나 이 삶이 자기들한테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럭저럭 버티기 소위 정도로 그렇죠. 머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무조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죠. 예. 조건부 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핵을 가지고 와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받아낼 수 있으면 핵은 어떤 의미에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만. 예, 예.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미국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 이 핵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대한 이 핵 문제가, 왜냐하면 미국이 소련 이후로 어떤 나라가 핵으로 가지고 본토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까 말씀 90년대 특히 압도적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하고 웃기네라고 볼 수 있지만 세계 140위 국가, 180이 되는 국가가 미국을 향해 가지고 예. 쏜다. 근데 하와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 지금 북한 핵미사일이 날려온다는 예. 잘못된 게 그때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ICBM을 장착한 순간 미국한테 위협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상 북한하고 협상을 시켜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목적이었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각각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으나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8년 상황이었죠. 네. 우리도 정말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나? 뭐 이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가 바로 2019년 2월 달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저도 사실 그 중계하는 방송을 봤습니다만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하고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이 되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노이에 계셨었죠, 네,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하노이에서의 분위기라든가 그 북미 정상회담 그 하노이에서의 분위기 같은 거 한번 전해 예, 주시죠. 예. 그 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명장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싱가포르였죠.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북미가 결국 그 전에 또 취소까지 할 뻔한 그렇죠. 어려움을 해서 했고요. 근데 그때 합의는 대단한 합의 중에서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 원칙 너무 포괄적이었죠. 추상적이랬죠. 그다음에 만나서 하기로 했던 건데 사실 싱가포르 이후에도 교착 상황이 꽤 오래. 우리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예. 영변을 받아냈고 이 영변을 가지고 미국은 영변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원하는 일종의 매우 구체적인 그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뭔가 합의가 나오겠구나. 북한은 영변을 미리 내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아무것도 못 주겠다고 된 것이고 북한이 내주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너무 적다. 그리고 볼턴 회고록에서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의 일종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불신입니다. 예. 미국과 북한은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불신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불신하는 그 지점이 미국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상대방 특히 적국을 악마화하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자신 외에 싸고 있는 폼페오나 볼튼이나 강경파들은 사실상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니들 못 믿겠으니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거다. 소위 말하는 리비아 모델입니다. 그렇죠. 볼턴이 예, 만들었던.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못 믿는데 나는 믿을 수 있다 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라는 것들을 목격하고 난 이에 미국을 믿을 수가 김정은 없죠.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가자피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뭐냐면 북한은 뭔가 믿을 수 있는 걸 한번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냐. 그래서 중간 단계적을 거치자는 거고 적으로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볼턴 같은 그 회고를 보면서 제가 화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2018년의 평화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 와서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 A 줄게 B 줄게 북한이 세게 나올 수 있죠. 원래 협상이라는 건 예, 그런 그렇죠. 거죠. 여기 세게 좁혀가는 건데 그렇죠. 듣자마자 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리는 걸 미국이 그런 입장까지 오지 않고 하노이에 왔다는 것이 그런 거고요. 북한도 지나치게 순진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66시간 를 타고 오면서 그만큼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깨진 것이 저는 지금도 속상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잃은 거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북한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상당히 큰 내상을 입었을 거고, 한국도 한국대로 한껏 기대하고 무엇을 어떻게 더 추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무산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미 관계도 대화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들어와서는 6월 달이었죠.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다라고 제가 느꼈던 건 어떤 점이었냐면요.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소위 벼랑 끝 전술이 나왔어요. 뭔가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북한도 무엇인가 현 상황을 일단 관리하면서 다음 단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요. 현재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왜 그러면 트럼프한테 특별하게 생각했냐, 물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이 만나주는 자체가 상이다, 미국의 양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아요. 뭐 북한이 세계 1위 국가와 180위 국가가 만나가지고 괴뢰 집단으로 보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치면 어떤 국가의 위신이나 국격에 관한 사안에서는 상당히 올려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주로 미국하고 2004년에 제네바나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의 그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30년간 계속 미국과 엎치락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론이 이제 미국은 뭐냐면 더 이상 북한한테 그 같은 말을 2번, 3번 사지 않겠다. 말이란 건 여기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북한한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피로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북한 측에서 보면 실무회담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의 문화는 실무회담에서 신고해라, 검증해라, 사찰하자. 이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게 또 깨지잖아요. 최고 권위자가 명령해서 하는 첫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약속하면 이건 된다고 북한이 한껏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위에서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만나서 트럼프가 약속한 것들이 가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보고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는데 지난 2년을 돌아보니 트럼프가 약속한 게 실제적인 약속으로 내려가지 않더라.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훈련 안 하기로 했는데 규모를 줄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고, 그런 약속들이 다 사실상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은 이제 뭘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 작년 4월 12일 김정은에서 시정연설 때 미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노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6월 30일 날 사실 한 번 더 나왔죠. 그게 3자 회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약속이 돼가지고 이 가을에 그래서 실무 협상이 만났는데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여정의 이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말까지 걱정한 게 뭡니까? 깨지면, 왜냐하면 북한이 그 시한을 작년 말까지로 두고 전략 도발, 다시 뭐냐, 이 회담을 가능하게 했던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핵실험하지 않고 중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겠다는 건데, 그거를 12월까지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쏠 것처럼 얘기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김여정도 이번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걸 넌지시 비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내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사실상 엎드린 채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북한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왜 그러면 도발은 안 하고 예. 판을 깨지는 않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랬느냐. 저는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네. 있는데 일단 대화파인 김여정이 사실상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내부의 혼란을 중지하는 것이고 아, 예. 대화파가 남한을 향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남한이나 미국한테 주는 충격파가 컸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물론 하노이에서 미국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폭파해버리면 그렇죠. 예. 지금 와서 우리가 뭘 제공하려고 해도 그렇죠. 사실상 그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